2025년 7월 30일 밤, 한 남성이 스티로폼으로 몸을 띄운 채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 대한민국 해안에 닿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스티로폼에 매달린 채 10시간을 헤엄쳐 대한민국으로 온 목숨 건 자유행이었어요. 생명을 건 도전이었죠. 한밤중 바다 위에서 불투명한 실루엣이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스티로폼의 의지에 숨쉬며 전진하는 그의 모습은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해상 북방한계선은 총과 감시망이 점령한 자유로 가는 길이었어요. 육로 통과의 위험성과 중국 루트 차단으로 인해 바다가 유일한 탈출구였죠. 스티로폼이라는 최소한의 도구에 최대한의 용기를 담아 어둠 속 고요한 바다를 건넜어요. 10시간 동안의 침묵 속에서 오직 살고 싶다는 한마디가 그를 지탱했어요. 대한민국 군이 발견해 구조한 순간 직접 호소한 나는 자유를 원한다는 선언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팬데믹 이후 급감한 북한 인권 탈출 사례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권과 자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한국의 품이 교차하는 순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TV, 신문, 온라인을 타고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였어요. 고령 시청자에게도 깊은 공감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감동적인 사건이었죠. 그 물결 끝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태극기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결말 뒤에는 어떤 절박한 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정말 스티로폼 하나로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때 그 생사를 가른 10시간의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동현, 북한 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15년째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험천만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7월 30일 밤 11시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죽음이 지키는 국경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해상 북방한계선의 실체는 총과 감시망이 점령한 자유로 가는 길이었어요.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서해 바다는 탈북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최후의 관문이었어요. 북한 해안에서 남쪽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유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북한군 초소들이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고 지나갔어요. 감시병들이 망원경으로 수상한 움직임을 찾고 있었어요. 기관총과 자동소총이 바다를 향해 겨눠져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사격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뢰밭도 해안선을 따라 매설되어 있었어요. 철조망이 바닷속까지 뻗어 있었어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간절함은 막을 수 없었어요. 이날 밤도 한 명의 북한 주민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향했어요. 김성철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이었어요. 평양 출신으로 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어요. 가족을 잃고 혼자 남게 된 후 탈북을 결심했다고 나중에 밝혔어요. 몇 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해안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대를 파악했어요. 조류와 바람의 방향을 연구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해도 10시간 넘게 바다에 떠있기는 불가능했어요. 구명조끼 같은 장비는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티로폼이었어요. 어업용 부표에 쓰이는 큰 스티로폼 덩어리를 구했어요.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부력이 충분했어요.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야 했어요. 밤 11시 김성철이 해안으로 향했어요.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를 노려 바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7월이었지만 밤바다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스티로폼을 가슴에 끌어안고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해안에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군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바다를 훑고 있었어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물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해안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이제 진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서해 바다의 조류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조류에 밀려 서쪽으로 떠밀려 갔어요.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배운 천체 관측 지식이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체력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체온을 빼앗아갔어요. 손과 발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뒤돌아갈 곳은 없었거든요. 북한에서의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간절함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2시간째 파도가 거세졌어요. 스티로폼이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바닷물을 많이 마셔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구토가 나왔지만 참아야 했어요. 체력을 더 소모할 수는 없었거든요. 3시간째 절망이 밀려왔어요. 아직도 한국 해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4시간째 환각이 시작됐어요. 추위와 피로에 지친 뇌가 착각을 일으켰어요. 멀리서 배가 오는 것 같았지만 착각이었어요.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별빛이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5시간째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어요. 이제 해가 뜨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김성철이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고민했던 선택지들이 있었어요. 선택된 탈출 방법이라는 표현이 정말 절박했어요. 육로 통과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중국 국경 지역은 철통 같은 경비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국경 수비대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철조망이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지뢰밭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설령 강을 건넌다고 해도 중국 공안의 검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중국의 국경 통제는 더욱 강화됐어요. 탈북자를 발견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시켰어요. 중국 루트는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성철은 바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험하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경로였거든요. 스티로폼이라는 최소한의 도구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다른 부력 도구들을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구명조끼는 군용품이라 민간인이 구할 수 없었어요. 고무보트 같은 것은 더욱 불가능했어요.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면 즉시 의심받았어요. 스티로폼만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력 도구였어요. 어업용 부표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흔한 물건이었어요. 항구나 어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 정도 가져가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부력도 충분했어요. 성인 남성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도구는 아니었어요. 파도가 거세면 붙잡고 있기 어려웠어요. 날카로운 것에 찢어질 위험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6시간째 김성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체온 저하로 인한 의식 저하가 시작됐어요. 손발의 감각이 거의 사라졌어요. 스티로폼을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어요. 놓치면 바로 익사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죽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굴복하며 살기보다는 자유를 향해 죽는 게 나았어요. 7시간째 일출이 시작됐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췄어요. 체온을 조금이나마 올려주는 소중한 에너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발각될 위험도 커졌어요. 낮에는 북한군의 감시가 더 철저해졌어요. 다행히 이미 해안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였어요. 북한 영해를 벗어난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 영해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해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8시간째 극한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죽은 가족들이 나타나는 환각을 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내밀며 이리 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렸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향한 의지가 그를 붙잡았어요.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9시간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육지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정말 한국 해안이었어요. 희망이 솟구쳤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헤엄쳤어요. 스티로폼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조류가 육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렀어요. 헤엄쳐도 쉽게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체력이 바닥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유가 코앞에 있었거든요. 10시간째 드디어 한국 해안에 가까워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갯바위가 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해안 근처의 파도가 가장 거셌거든요. 바위에 부딪힐 위험도 있었어요. 스티로폼이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해안으로 다가갔어요. 10시간의 여정 중에서도 가장 길게 느껴진 것은 중간 시점이었어요. 10시간의 침묵이라는 표현이 그 절망감을 잘 보여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둠 속 고요한 바다에서 김성철이 혼자 견뎌낸 시간들이었어요. 5시간째부터 8시간째까지가 가장 힘든 구간이었어요. 체력은 바닥이 났고 정신력만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고독과 고통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끝없는 바다와 하늘뿐이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그마저도 때로는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마다 죽음을 느꼈어요. 바닷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티로폼이 그를 띄워줬어요. 생명을 구해주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김성철이 나중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이 시간 동안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냥 스티로폼을 놓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싶었다고 했어요. 차라리 고통 없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살고 싶다는 단 한마디였어요. 그 말이 그의 힘이 되었다고 증언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억압받은 삶을 떠올렸어요. 매일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던 일상이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생각조차 검열받아야 했어요. 그런 삶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죽고 싶었어요. 그 의지가 그를 계속 헤엄치게 만들었어요. 6시간째 환각 증상이 심해졌어요. 극도의 피로와 탈수로 인한 것이었어요. 죽은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들아, 그만 돌아오너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도 나타났어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성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환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기도 했어요. 바닷물을 얼굴에 끼얹어 정신을 맑게 했어요. 7시간째 절망이 깊어졌어요. 아직도 한국 해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의심됐어요. 조류에 밀려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북한 해안으로 돌아가기에는 체력이 부족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헤엄쳤어요. 스티로폼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나아갔어요.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지력만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살고 싶다는 한마디가 그를 지탱했어요.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힘이 되었어요. 8시간째 새벽이 밝았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췄어요. 얼어붙은 몸에 온기가 돌았어요. 희망도 함께 솟아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맞는 첫 번째 해돋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의식도 몽롱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계속 헤엄쳤어요. 스티로폼이 생명줄이었어요. 그것만이 그를 바다 위에 떠있게 해줬어요. 파도가 거세질 때마다 꽉 붙잡았어요. 절대 놓을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김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사회가 경직되고 감시가 심해졌어요. 자유롭게 웃을 수도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신념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유가 코앞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쳐야 했어요. 김성철이 한국 해안에 가까워진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의 구조와 증명이라는 표현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대한민국 군의 인도주의적 면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전 9시 30분 서해 최전방 해안 초소에서 이상한 물체가 포착됐어요. 해병대 김상훈 일병이 망원경으로 바다를 감시하던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떠다니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 같았어요. 뭔가 둥근 물체를 안고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김상훈 일병이 급히 분대장에게 보고했어요. 분대장 이준호 중사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극도로 지친 상태로 해안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이준호 중사가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했어요. 중대장 박민수 대위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구조작전을 지시했어요. 해상구조팀이 출동했어요. 고무보트 2척이 바다로 나갔어요.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김성철에게 접근했어요. 김성철은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스티로폼을 붙잡고 간신히 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그를 안전하게 보트로 옮겼어요. 응급처치를 즉시 시작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탈수와 탈진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담요로 몸을 감싸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김성철이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북한에서 왔으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구조대원들이 그의 간절함에 감동받았어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의지에 숙연해졌어요. 김성철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어요. 야전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체온 저하와 탈수 증상이 주된 문제였어요. 충분한 휴식과 치료로 회복 가능했어요. 의료진들이 그의 의지력에 놀라워했어요.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버틴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정신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김성철의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합동조사에 나섰어요. 김성철이 진짜 북한 출신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북한의 지명, 생활상, 사회제도에 대해 질문했어요. 모든 대답이 정확했어요. 평양 출신답게 사투리나 억양도 맞았어요. 직장이었던 기계공장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었어요. 조사관들이 진짜 탈북자라고 확신했어요. 김성철의 탈북 동기도 자세히 조사했어요.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고 증언했어요.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어요. 조사관들이 그의 진정성을 인정했어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것 자체가 증거였어요. 가짜 탈북자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성철의 용기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구조에 참여했던 해병대원들의 소감도 인상적이었어요. 김상훈 일병이 말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사람이 스티로폼 하나에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왔다니 믿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했어요. 그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감탄했어요. 이준호 중사도 비슷한 소감을 밝혔어요. 군인으로서 많은 것을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어요. 박민수 대위는 더욱 깊은 감동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김성철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자유의 가치를 새삼 느낀다고 덧붙였어요. 의료진들의 반응도 감동적이었어요. 담당 의사 최영수 중령이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평가했어요. 10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에서 버틴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표현했어요. 강인한 정신력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했다고 분석했어요. 간호사들도 김성철을 돌보며 감동받았어요.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고 전했어요. 언론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용기 있는 탈북자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어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력에 감탄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새로운 삶을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응원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견이었어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북한이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해상 경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어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절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성철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북한의 보복을 우려한 조치였어요. 김성철은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 과정이었어요. 언어, 문화, 법률, 취업 등을 배우게 됐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의 꿈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김성철의 사례는 탈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줬어요. 전통적인 육로 루트가 막히면서 해상 루트가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성공 확률도 매우 낮았어요. 김성철의 경우는 정말 기적에 가까웠어요. 김성철의 성공적인 탈북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드물어진 탈북의 길목이라는 표현이 현실을 정확히 보여줬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자유를 찾는 길이 이렇게까지 막혀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팬데믹 이후 급감한 북한 인권 탈출 사례의 배경을 살펴봐야 했어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1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2021년에는 겨우 100여 명만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2022년과 2023년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2024년에는 더욱 줄어들어서 수십 명에 그쳤어요. 2025년 상반기까지도 극소수만이 탈북에 성공했어요. 김성철과 같은 해상 탈북은 더욱 드문 사례였어요. 최근 몇 년간 연간 한두 건 정도만 보고됐어요. 그나마도 대부분 실패하거나 중간에 발견돼서 송환됐어요. 성공 사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국경 봉쇄 강화였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철조망을 더욱 촘촘히 설치했어요. 지뢰밭도 대폭 확장했어요. 국경 수비대의 순찰도 강화했어요. 사격 명령도 더욱 엄격해졌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발포했어요. 국경 지역 주민들의 이동도 극도로 제한했어요. 허가 없이는 국경에서 10k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했어요. 중국 측의 협조도 강화됐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어요. 발견 즉시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정책을 고수했어요. 중국 내 탈북자 은신처들이 대거 적발됐어요. 도움을 주던 중국인들도 처벌받았어요. 브로커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됐어요. 탈북 지원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됐어요. 북한 내부의 통제도 강화됐어요.
주민들의 일상적인 감시가 더욱 철저해졌어요. 인민반 조직을 통한 상호 감시 시스템이 강화됐어요. 탈북 시도자에 대한 처벌도 가혹해졌어요. 정치범 수용소 송치는 기본이고 공개 처형도 늘어났어요. 가족들에 대한 연좌제 처벌도 강화됐어요. 한 사람이 탈북을 시도하면 온 가족이 처벌받았어요. 이런 위험 때문에 탈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줬어요. 중국과의 무역이 거의 중단됐어요. 시장 활동도 크게 위축됐어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탈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어요. 브로커들에게 줄 돈도 없었어요. 여행 경비나 준비물을 살 돈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보 유입도 차단됐어요. 중국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어려워졌어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지면서 탈북 동기도 약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동경도 줄어들었어요. 현재 탈북 환경의 벽은 정말 높았어요. 육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해상 루트도 극도로 위험했어요. 김성철처럼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었어요. 대부분은 시도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간에 발각됐어요. 성공하더라도 목숨을 잃을 위험이 컸어요. 국제사회의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관심이 분산됐어요. 북한 인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됐어요. 중국에 대한 압력도 약해졌어요.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성철의 성공은 더욱 의미가 컸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것이었어요. 그의 용기와 의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의 참담함도 보여줬어요. 목숨을 걸고도 자유를 찾으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압력이 요구됐어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돼야 했어요. 김성철의 사례가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희망했어요.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날까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성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북한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김성철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깊은 의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향한 인류애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숙연해졌거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권과 자유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강력했어요. 김성철의 10시간 여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기본권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같은 기본적 인권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기본권들이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시됐어요.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가 불가능했어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모두 박탈당했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김성철은 이런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의 선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어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여행을 가거나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조차 제약받았어요. 심지어 충분한 음식을 먹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교육받을 권리도 왜곡됐어요. 진실을 배우는 대신 거짓된 이념만 주입받았어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탈북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김성철의 경우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더욱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품이 이런 절망적 현실에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어요. 김성철을 구조한 해병대원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국적이나 출신을 묻지 않고 생명을 구했어요. 인도주의적 정신을 실천한 것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어요.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의 품격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한국의 품이 교차하는 순간이 의미 깊었어요. 절망과 희망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억압과 자유가 대비되는 현장이었어요. 김성철의 나는 자유를 원한다는 외침이 그 모든 것을 상징했어요. 단순한 개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한 요구였어요. 국제사회도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 국무부도 이 사건을 주목했다고 밝혔어요.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어요.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어요. 일본도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김성철 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국경 봉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북한 인권단체들이 김성철의 사례를 적극 알렸어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강화했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폭로했어요. 이런 노력들이 국제 여론 형성에 기여했어요. 종교계의 관심도 높았어요. 자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표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도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도 이어졌어요. 학계에서도 이 사건을 분석했어요. 북한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했어요. 인권 탄압이 결국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발표됐어요. 김성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했어요. 인권의 가치를 새삼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책임감도 느끼게 했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를 생각하게 했어요. 김성철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국민 정서로 연결된 순간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유를 찾아온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TV, 신문, 온라인을 타고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가 됐어요. 주요 방송사들이 특별 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KBS 뉴스9에서 메인 아이템으로 다뤘어요. 앵커가 감동적인 어조로 김성철의 여정을 소개했어요. 10시간 동안 바다를 헤엄친 용기에 찬사를 보냈어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MBC 뉴스데스크도 비슷하게 보도했어요. 스티로폼 하나의 의지에 자유를 찾아온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했어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새로운 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SBS 8시 뉴스에서는 더욱 자세히 다뤘어요. 해병대의 구조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어요. 김성철이 구조됐을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나는 자유를 원한다는 그의 첫마디를 강조했어요. 신문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조선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보도했어요. 자유를 향한 10시간의 여정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성철의 용기와 의지력을 집중 조명했어요. 동아일보도 감동적인 기사를 실었어요. 스티로폼 하나로 건넌 자유의 바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의 절망적 현실을 함께 다뤘어요.
중앙일보는 분석 기사를 추가로 실었어요. 탈북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김성철 사례에 특별한 의미를 부각시켰어요. 한겨레는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경향신문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 조명했어요. 온라인 매체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의 관련 기사가 계속 올라왔어요. 네이버 뉴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이 김성철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내는 댓글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새로운 삶을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응원도 이어졌어요. 다음 뉴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김성철의 의지력에 감탄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화제가 됐어요. 뉴스 클립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란에는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해외 한인들의 반응도 전해졌어요. 재미동포들이 김성철을 응원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자유의 땅 미국에서 사는 한인으로서 감동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제일동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어요. 고령 시청자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세대였거든요. 김성철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전쟁 중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피난 온 기억이 났다고 했어요. 그때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생생히 되살아났다고 표현했어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왔는데 그때 심정이 이랬을 것이라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덧붙였어요. 부산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도 감동을 표했어요. 피난 와서 고생했지만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김성철도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어요. 젊은 세대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김성철 이야기로 토론을 벌였어요. 자유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어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표현했어요. 직장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김성철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인스타그램에 김성철을 응원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해시태그 자유를 향한 용기, 김성철 환영 등이 트렌드에 올랐어요. 페이스북에서도 관련 게시물들이 많이 공유됐어요. 감동적인 스토리라며 널리 알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트위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김성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트윗들이 리트윗됐어요. 연예인들의 반응도 주목받았어요. 몇몇 가수와 배우들이 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올렸어요. 자유를 찾아온 용기 있는 사람을 환영한다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삶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어요. 정치인들의 반응도 이어졌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김성철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어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어요. 북한 인권단체들이 김성철의 사례를 적극 알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탈북자 지원 단체들도 김성철을 도우려고 나섰어요. 정착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어요. 직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종교계의 관심도 높았어요. 각 종교단체들이 김성철을 위해 기도했어요. 새로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표현했어요.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려고 했어요.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김성철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활용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사례로 사용했어요.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기업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일부 기업에서 김성철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탈북자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했어요.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역사회의 반응도 따뜻했어요. 김성철이 정착할 지역 주민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이웃으로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김성철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이 그런 불안감을 달래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진정 자유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국민 정서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어요.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력이었어요. 김성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 김성철의 이야기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태극기 아래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취재하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성철이 완전히 회복된 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바라본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첫날이었어요. 아침 8시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이었어요.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운동장에 모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김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로 그 깃발이었어요. 자유의 상징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탈북자가 김성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고 위로했어요.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는 기쁨과 안도감이었어요. 김성철이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했어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어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다고 말했어요. 희망은 정말 스티로폼 하나로 바다를 건너왔다고 회상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희망이 10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유가 피었다고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절망적인 현실 위에 희망의 꽃이 핀 것이었어요. 김성철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성실히 받았어요. 한국어 표준어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북한 사투리를 고치고 남한 말투를 익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문화 적응 교육도 중요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 배웠어요. 은행 이용법, 신용카드 사용법 등을 익혔어요. 대중교통 이용법도 새로 배워야 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법률 교육도 받았어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배웠어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이해했어요. 동시에 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배웠어요. 취업 준비 교육이 특히 중요했어요. 이력서 쓰는 법부터 면접 보는 법까지 익혔어요. 김성철은 기계 분야의 경험이 있어서 관련 직종을 희망했어요. 기술 교육을 추가로 받기로 했어요. 남한의 기계 기술은 북한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본기가 있어서 적응이 빨랐어요. 심리 상담도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받은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했어요.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겪은 공포감이 남아 있었어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점차 극복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달래야 했어요. 자유로운 사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갔어요.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도 도움이 됐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를 받았어요. 선배 탈북자들의 조언이 특히 유용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김성철의 꿈도 구체화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듣고 싶다고 했어요.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표현했어요. 언젠가는 가족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들이었어요. 이제 그 꿈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김성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줬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닫게 했어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웠어요. 국제사회에도 큰 메시지를 전했어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렸어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였어요.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확인시켰어요. 김성철의 성공이 다른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랐어요. 아직도 억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그날까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했어요. 김성철이 태극기 아래에서 미소 지으며 안도하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어요. 절망의 바다를 건너 희망의 땅에 도착한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깊은 장면이었어요. 그의 미소에는 모든 고통을 이겨낸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유를 얻은 기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빛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김성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기대됐어요. 그의 용기와 의지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줄 것 같았어요. 편견의 경계를 한 방울의 자유로 녹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생존과 자유, 그 경계를 넘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어요. 살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준 값진 증언이었어요. 희망은 정말 스티로폼 하나로 바다를 건너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유가 활짝 피어났어요.